잠시 후 여러분은 광복 이후 남북이 어떻게 대립하고 남북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며 무력을 통해 북한을 점령하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북진 통일론을 내세웠고, 이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장면 내각은 UN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고, 민간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군부가 반공을 명분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운동은 위축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북한은 남북한 체제의 통일보다는 정치적 연대와 협력에 초점을 맞춘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이라는 기조를 내세워 통일보다는 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은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수차례의 도발을 일으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의 통일 논의는 후퇴하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여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반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의 발표로 냉전이 완화되면서 남북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1971년에는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남북한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면서 남북 간 대화가 열렸고, 통일과 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과 무력 도발 금지,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서울과 평양 간 직통전화 설치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정부가 최초로 합의한 평화통일 원칙으로 이후 남북 간 통일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선포해 독재 권력을 강화하였고, 북한의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1973년 박정희 정부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계를 제의하며 북한과의 평화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평화협정이나 긴장 완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982년 전두환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1984년 서울에 큰 수재가 발생하자 북한이 남한에 원조 물자를 보냈고, 1985년에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이 교환 방문 형식으로 만나면서 남북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 선언에서 남북 동포 교류를 제한하며 북한을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에 따라 통일을 실현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6월 민주항쟁의 여파로 야당, 지식인층, 학생운동 세력 등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냉전 체제의 붕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끼쳐 노태우 정부는 북방 정책을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도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남한과의 교류에 나섰고, 1990년에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조국 통일 5대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으며 1991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등 남북관계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또한 남북 상호관계 안정을 위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남북한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된 문서로
양측의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어 1992년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하여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기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북한이 큰 홍수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자 김영삼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중유를 지원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수로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부족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8년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사건을 시작으로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6월에는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계승하며 남북 교류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공동 체육 행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건설 합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평화 번영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한의 공동 번영,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돕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며 금강산 육로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남북한이 함께 결해말 큰사전 공동 편찬 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에는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평양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1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 협력이 크게 축소되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조건으로 핵 완전 폐기와 개방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잦은 군사적 도발로 남북관계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대북 정책을 유지하였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으나 2018년에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화해와 협력, 조정과 갈등이 공존하는 유동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역사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